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사이에 슈퍼챗 보내주신 분이 계시네요. 소정님께서 마이크 잡음이 생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번님께서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소정님, 지금도 혹시 잡음 들어오나요? 네, 지금 혹시 잡음이 들어오는지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이 마이크를 걸 때 잘못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잡음이 좀 섞인 것 같은데, 지금 혹시 계속 잡음이 섞입니까? 예, 잡음 혹시 섞이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론 들어가기 전에, 예, 지금 깨끗하다고요? 네. 지금은 좋다고요. 예, 아까 좀 이상했어요. 도대체 저 원인을 못 찾겠어. 이 새 마이크거든요. 근데 아까 같이 이렇게 움직일 때 소리가 나잖아요. 그럼 이거는 뭔가 접촉 불량이었다 있거나 아니면 제 옷에 마이크가 쓸렸다는 얘기인데, 참. 네, 지금은 괜찮다니까 다행이네요. 지금은 괜찮다고요? 예, 감사합니다. 자, 오밤중 뉴스. 이제 두 번째 주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주제는 조희대에 대한 얘기입니다. 조희대. 요즘 이 조희대란 얘기를 들으면 자다가도 그냥 벌떡 일어나게 되죠. 화가 나요. 이런 놈을 대법원장에 앉혔으니 나라 꼴이 어떻게 돌아갔겠습니까? 이런 놈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윤석열의 내란이 성공했었다면 아찔합니다. 대한민국은요, 몇십 년 뒤로 후퇴하는 거예요. 박정희 시대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게다가 박정희는요, 그나마 이런 공적 마인드가 있기는 있었던 사람이에요. 독재를 하기도 했고, 이 독재하는 과정 중에서 자신의 권력을 사유화하는 뭐 그런 역할도 하긴, 그런 짓도 하긴 했지만, 또 나름으로는 공적인 어떤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윤석열을 보세요. 얘는 뭐야? 공적인 목표 아무것도 없잖아. 오죽했으면 고속도로 방향을 틀어가지고 지네 처갓집을 지나가게 만들어 놨겠어요? 그러고도 아무런 문제점을 못 느끼잖아. 주가 조작을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갔다 오는 이 골 때리는 새끼 아니야, 이거. 저는 윤석열이가 우크라이나 가는 거 보고 돌았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우크라이나 가가지고 글쎄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건 둘째 치더라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요? 거기 지가 가보면 재건이 지금 될 것 같아? 이거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인지 능력이나 이성이 마비된 놈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자, 이런 놈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그것도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권력을 이제 독점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윤석열의 쿠데타가 성공을 했다. 그 상황에서 대법원장이 조희대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찔하죠? 예, 아찔합니다. 아찔해. 그런 일이 안 벌어진 게 천만다행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조희대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예, 저는 이 조희대가 사법 내란을 진행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12월 3일부터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6월 4일까지, 아니, 더 정확하게는요, 11월부터 최근까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조희대는요, 이재명을 죽이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떻게든 이재명을 죽이려고 이놈은 별짓을 다 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윤석열과 상당한 교감을 했을 거로 저는 보입니다. 지금 보면은 조희대가요, 그러죠. 자기는 윤석열하고 뭐 논의하고 한 적 없다라고 지금 오리발을 내밀고 있죠. 하지만 조희대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했던 짓을 살펴보면 타임라인만 딱 봐도 알 수 있어요. 이 새끼 내란 공범이네. 아니, 조희대가 진행한 별도의 내란, 소위 말하는 사법 내란이 진행 중이었구나. 어쩌면 지금도 사법 내란이 계속되고 있는지도 모르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타임라인만 봐도 그래요. 우리 이 타임라인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조희대는 사법내란을 일으켰고 윤석열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다면 조희대는 사법내란, 판사들과 자신의 재판권을 이용한 내란 행위를 해왔다라는 거, 이거 우리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재판 좀 한 거 가지고 내란이라 그런 거 좀 과하지 않나? 아니요, 과하지 않습니다. 판사가요, 재판권을 악용해서 국민의 선택권, 국민의 선거권에 개입을 하면, 선거에 개입하는 그 순간 판사는 내란입니다. 판사는 단 한 번도 선출된 적이 없잖아요. 군사 쿠데타가 왜 나쁩니까? 네, 선출된 적이 없는 군인이 그냥 직업인데 직업이 권력이 되는 그런 상황. 예, 그게 바로 독재죠. 조희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쳐가지고 합격해가지고 판사 된 건데, 시험 치러가지고 권력 얻은 놈이 그 권력을 영원히 누리기 위해서 국민들의 선택권을 좌우하려고 하면은, 국민의 선택을 방해하려고 하면은, 그게 바로 내란입니다. 헌법기관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최고의 헌법기관은 국민입니다. 헌법기관의 기능을 중지시키거나 헌법기관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자, 그게 바로 내란이거든요. 그렇다면 국민들이 선거를 할 건데, 투표를 할 건데, 그 투표를 방해한 자, 선택을 방해한 자, 그자야말로 내란 사범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조희대는 내란, 사법 내란의 우두머리였던 거죠. 자, 오늘 제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조희대는 지금 되게 뻔뻔스럽습니다. 자신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굴고 있어요. 마치 윤석열이가 그 내란의 밤, 그날 밤에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라고 어거지를 쓰는 것과 똑같은 짓을 지금 현재 조희대도 하고 있죠. 조희대는 지금 소위 말해서 지금 코너에 몰려있는 상태입니다. 조희대가 윤석열에게 혹은 김충식에게 혹은 한덕수에게 찾아가서 이재명 재판을 날려줄 테니까, 이재명을 법원에서 날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 뭐 이런 얘기 지금 나오고 있죠. 서영교 의원은 그 중에서도 조희대가 한덕수를 만나기 1년 전, 그러니까 윤석열이 아직까지 건재하던, 그리고 윤석열이 아직까지 내란을 일으키지 않았던 바로 그 시점, 작년 시점에 윤석열을 만나가지고 뭐라고 했다고? 이재명은 대법원에서 정리해 주겠다, 이재명이 다음 대선에 나갈 수가 없을 거다 라는 식으로 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거는 조희대가 윤석열한테 말했다는 거예요. 요 얘기를 누가 했다고요? 서영교 의원은 제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제보가 누구? 네, 서영교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제보를 한 사람은 과거 정권,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권 당시, 그 당시에 이명박 박근혜의 민정수석 라인, 민정 라인에서 일하던 사람이었고, 지금 현재는 뭐? 국힘당의 국회의원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그 사람 원한다면 특검에 나가서 증언을 할 용의가 있다 라고 얘기까지 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지금 조희대는요, 자신의 이 범죄가 들통날 위기에 몰리니까 제보가 거짓이다 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가 거짓이다, 제보가 거짓이다, 청담동 술자리 같은 얘기다. 자, 하지만 중요한 거는 조희대가 누구를 만나서 누구와 얘기를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조희대가 정말 내란을 저질렀느냐, 사법 내란에 해당하는 짓을 했느냐 안 했느냐죠.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행동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즉 조희대의 행동이 내란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죠. 그런데 말입니다, 조희대의 행동은 누가 보더라도 내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근거를 말씀드립니다. 조희대가 지난해 한 10월경부터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던 그날까지 약 한 7, 8개월의 행적을 가만히 보면 타임라인만 쫙 봐도 야, 이 새끼 내란 저질렀구나. 조희대가 윤석열과 별개의 사법 내란을 진행하고 있었구나 라는 게 딱 드러납니다. 하나씩 볼게요. 자, 작년 11월입니다. 작년 11월에 김혜경 여사에 대한 선거법 사건 1심 선고가 있습니다. 당시 벌금 150만 원이 나와요. 당시 김혜경 여사가 문제가 됐던 액수가 얼마예요? 사실 7만 원인가 8만 원인가요? 그것도 누구랑 식사를 한 거다? 예. 우원식 국회의장 부인하고 식사한 거였어요. 정치인 부인이 정치인 부인과 만나서 식사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 유권자한테 식사 제공을 했다라는 식으로 몰고 간 거예요. 이게 무슨 개떡 같은 경우야. 이 말이 됩니까? 정치인 부인이 정치인 부인을 만나서 식사를 했어. 그런데 이것이 선거인에 대해서 향응을 제공한 거다라고 몰고 가요. 그러면서 벌금 150만 원을 때립니다. 이것부터가 좀 기가 차죠? 아니 그러면 밥도 먹지 말아야 되나? 자, 이때가 언제냐면 작년 11월 달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이죠. 그 다음 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선거법 사건 1심 선고가 있습니다. 바로 이 1심 선고에서 당시 법원은 유죄 판결을 내려버립니다. 벌금이 뭐 몇백만 원 나오죠. 그게 언제입니까? 11월 15일입니다. 그리고 그 열흘 뒤 11월 25일에는 위증교사 사건 선고가 나옵니다. 11월 14일, 11월 15일, 11월 25일. 이 중 뭐 하나만 걸렸어도 이재명은 선거에 나갈 수가 없어요. 김혜경 여사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이 나왔으면 이재명이 대통령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는 대선에 나갈 수가 없어요. 가족에게 300만 원 이상, 선거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의 선고가 되면은 후보가 출마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심 여기서는 당시 1심 법원 이재명 대통령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 1심 선거법 사건에서 법원은 집행유예형을 냅니다. 벌금도 아니고 집행유예를 내렸어. 유죄 판결 내렸다고. 여러분 이게 뭡니까? 나 김문기 잘 몰라요. 이 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나 박근혜한테 협박받았어요. 이 두 마디를 가지고 법원은 유죄 판결 내렸습니다. 유죄 판결 정도가 아니고 뭐다? 예, 징역형을 내렸다고. 이게 11월 15일, 14일, 15일, 그리고 열흘 뒤에 뭐 위증교사 사건 선고가 나오죠. 당시 위증교사 사건은 다행히도 무죄 선고가 납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11월 14일, 11월 15일, 11월 25일. 야, 이렇게 일부러 짜기도 어려웠겠다. 이거를, 자, 이 3일 중에 하나만 걸려도 이재명은 당시 선거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감옥에 안 가더라도 선거에 못 나가는 거였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 이게 걸렸죠. 선거법 사건 1심에서 유죄 판결. 심한 정도로, 예, 그 당시 너무 심해가지고, 집행유예까지 나오죠. 우리는 그때 이렇게 날짜를 짠 거 보고, 야, 이거 뭐? 예. 이거 누가 봐도 의도적이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그리고 11월 25일, 1호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딱 일주일 지나서 무슨 일이 생깁니까? 계엄이 선포되죠. 자, 14일, 15일, 25일, 3일. 조희대하고 윤석열이는 서로 이렇게
어느 정도 합의하에 이런 절차를 진행한 거 아니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타임라인을 보면서 조희대가 이재명 대통령,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선거법 위반 등등으로 날려버리면 윤석열이가 계엄을 선포한다. 그래서 반발을 확 일거에 진압한다. 요 계획 세웠구나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그냥 이렇게 나올 수 있어? 네, 그렇죠. 이거는 조희대하고 윤석열하고 짠 거야. 조희대가 이재명을 날리면, 이재명을 날리니까 이제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를 날렸으니까 얼마나 난리가 나겠냐고. 난리가 나면은 윤석열이는 그 핑계 삼아가지고 계엄을 선포하려고 했던 거야. 딱 일주일이잖아, 일주일. 와, 여러분, 싸늘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날짜를 보면서 싸늘하게 느꼈어요. 자, 이 와중에서 윤석열하고 조희대가 안 짰을까? 저는 짰다고 봅니다. 이 타임라인만 봐도 명확해. 이건 짠 거야. 자, 또 있습니다. 제가 이것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죠. 또 있어요. 자, 다음 볼게요. 자, 계엄 선포하고 난 다음에 있었던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12월 12일, 작년 12월 12일 조국 전 대표, 조국혁신당 지금 현재 비상대책위원장이죠. 조국 전 대표 12월 12일 날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됩니다. 뭐 아들 관련된, 딸 관련된 뭐 이런 거 등등 해가지고 12월 12일, 작년 12월 12일 징역형이 확정됩니다. 당시 어떤 날이었어요? 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때는 윤석열의 내란이 발발하고 우리가 내란 진압을 한참 하고 있을 때입니다. 12월 3일 날 내란이 터지고 우리가 그 내란을 진압하고 자, 그랬는데 아직까지 윤석열을 탄핵하지 못한 윤석열이 12월 14일인가? 그때 탄핵되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아직까지 청와대 대통령실 용산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조희대는 조국 대표를 날려버립니다. 당시 조국 대표가 내란을 진압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건 모두가 인정하는 걸 겁니다. 뭐 조국 대표에 대해서 찬성 반대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다 싸가리 없는 소리,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싸그리 다 닥치고 당시 12월 12일, 작년 12월 12일을 기준으로 해서 조국이 그때 감옥에 가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런데 조희대는 조국을 감옥에 보냈어. 예, 이게 그냥 나왔겠습니까? 타임라인 한번 가만히 보세요. 11월 달에 이재명 보내면은 12월 초에 계엄령 선포하고 12월 12일 날 조국 날리고 그럼 어떻게 돼? 왜? 소위 말해서 윤석열의 천하태평이 열리는 겁니다. 윤석열의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과연 조희대와 윤석열 짜지 않고 가능한 상황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자료는요. 이미 제가 몇 달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최근에 이 얘기가 다시 거론되고 있기에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 이거 그냥 나왔어요. 자, 12월 12일. 자,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러고 난 다음에 12월 19일 날 이화영 부지사 항소심 판결이 나옵니다. 12월 19일 항소심 판결. 12월 3일에 계엄이 터지는데 12월 12일 날 조국, 12월 19일 날 이화영 요렇게 목을 날리는 겁니다. 이화영 목을 날리면 다음 순서는 뭐야? 이재명인 거지. 보세요. 촘촘하게 이재명을 죽이려고 지금 작전을 쌓아놨던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자, 재밌는 거는요. 원래 이화영 부지사 선고는요. 11월 27일에 나올 예정이었어. 근데 12월 27일에 나올 항소심 선고가 12월 19일로 약 20일 정도 지연이 된 겁니다. 오히려 20일 지연된 게 더 절묘해졌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그냥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 있나요?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니까 계엄이 선포되고 난 다음에 조국을 날리고 이화영을 날리고 순서가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 이전에 이재명 날리는 거지. 계엄 선포 전에 이재명 날리고 난 다음에 계엄 선포하고
계엄 선포하고 난 다음에 조국 날리고 조국 날린 다음에 이화영도 날리고 그러면 이재명은 이중으로 죽이는 거네. 그죠? 따라서 앞에서 1, 2, 3심 그러니까 선거법 사건으로 혹은 위증교사 사건으로 이재명이 죽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북 송금 사건으로 이재명을 죽일 수 있게끔 만들어 둔 겁니다. 요렇게 시나리오 짰어요. 이게 그냥 가능할까요? 우연의 일치 맞나요? 자, 또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월 달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무죄 선고가 나오죠. 그게 3월 26일이에요. 그런데 하루 만에 검찰이 상고를 합니다. 3월 27일. 자, 그런데 대법원에서 후다다닥 이 상고 이유서를 접수를 합니다. 3월 26일, 3월 27일, 4월 10일. 원래는요, 검찰이 상고 이유서를 이때가 아니라 4월 하순경에 낼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검찰이 후다다닥 무려 11일이나 빨리 냅니다. 자, 이때를 보면은 검찰과 조희대 사이에 사전 교감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지.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미 조희대는 이때 이재명 죽이기로 약속을 한 거야. 약속을 하고, 야, 검찰, 시간 끌 거 없어. 그냥 우리가 이재명 죽일 테니까 너 빨리 서류나 내. 그래서 검찰이 상고 이유서를 열흘이나 빨리 낸 거예요. 원래대로 하자면 4월 20일까지 내면 되는 건데 4월 10일에 내버렸어요. 그리고 4월 20일쯤에는 뭐가 돼? 이재명 죽이기가 시작돼 버린 거야, 이미. 이미 전원 합의체 그때 열리잖아요. 볼까요? 자, 초고속으로 상고심이 진행되는데 상고심을 누구한테 갑니까? 처음에 박영재 대법관에 갔는데 박영재 대법관에서 갑자기 전원 합의체로 넘어가죠. 그리고는 첫 번째 합의기일이 열립니다. 이게 언제야? 4월 22일입니다. 원래대로 하자면 4월 22일에 상고 이유서가 접수되어야 되는데 이날까지 접수됐어야 되는데 이날 배당이 이루어지고 전원합의체 회부되고 심지어 첫 번째 기일까지 잡힌 거야. 원래 이날까지 상고 이유서를 내야 되는 날인데 뭡니까? 앞당긴 거예요. 검찰하고 조희대하고 짜지 않고서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짰다 안 짰다? 나 아무리 봐도 이건 짰어. 진짜. 그러지 않고서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자, 다음 계속 볼게요. 자, 그리고 4월 22일에 선고 날짜가 지정이 되죠. 원래대로 하자면 4월 29일쯤에 배당이 이루어졌어야 돼. 정상적인 절차대로 하자면. 근데 후다다다닥 검찰이 상고 이유서도 대충 내고 그리고는 초고속으로 상고심이 쭉쭉쭉쭉 진행이 된 겁니다. 이거 검찰하고 조희대하고 짜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장면 아니야? 근데 검찰하고 조희대하고 짤 때 누가 끼어 껐어? 당연히 윤석열이 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윤석열하고 조희대하고 많은 얘기가 나갔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윤석열하고 조희대하고 집이 같은 데 있어. 어디냐고요? 여러분 한남동 공관 아시죠? 한남동 대통령 관저. 그 관저 아래쪽에 뭐가 있다? 대법원장 관사가 거기 있어요. 그 고갯길 따라서 쫄쫄쫄쫄 내려오면 바로 대법원장 관사야. 그러면은 윤석열이가 맨날 그 밤에 그 자기 부하들 불러가지고 김용현이 국방부 장관 관사 가지고 술 한잔하고 합참의장 관사 가지고 술 한잔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조희대한테는 안 갔을까? 아니면 조희대를 한번 부르진 않았을까? 바로 옆집인데, 이웃집인데? 아니, 안 불렀다 치고 이웃집에 있으면서 이렇게 중요한 일, 이렇게 착착착착 이빨이 맞아 떨어지는 짓을 하면서 서로 대화가 없었을까? 없었다고 보는 게 더 이상하지 않나요? 자, 벌써부터 열받네. 자, 아시다시피 그러고는 5월 1일 선고 날이 정해지죠. 그리고 이 5월 1일 날 조희대는 생중계를 합니다. 이때가 오후 3시였어요.
오후 3시에 생중계를 하는데 뒤이어서 한덕수가 출마 선언합니다. 4시에. 네, 진짜로. 와. 자, 그리고 4월 30날 한덕수가 출마할 거라고 공표를 하죠. 그러니까 4월 29, 4월 30, 5월 1일 이렇게 쭉 이렇게 타임라인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짜지 않고 나올 수 있는 타임라인인가요? 자, 지금 벌써 연속으로 쭉쭉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거 그냥 나올 수 있는 일정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진짜 중요한 대목은 이 다음이에요. 자, 5월 달까지 나왔죠. 5월 1일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 이게 뭐냐고요? 자,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 정재욱 부장, 박정호 부장, 이정재 부장, 남세진 부장입니다. 제가 이들이 참 특이한 경력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4명의 부장판사 중에서 3명이 수원지법에 있다가 나란히 중앙지법으로 이동했고, 이 3명이 다 이재명 관련된 재판을 맡은 바 있었고, 3명 다 이재명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부터가 특이해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언제 서울중앙지법으로 왔다? 네. 이 사람들이 온 게 5월 중순이에요. 5월 1일 날 이재명을 날리고 난 다음에 영장전담 판사가 이렇게 오는 거야. 그럼 뭐야? 이제부터는 이재명을 감옥에 가두겠다는 작전이 들어가는 거지. 5월 1일까지 이재명의 출마 자격을 날리고 5월 1일 이후부터는 이재명을 감옥에 보내는 작전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려고 영장전담재판부로 싹 바꾼 거 아니에요? 이게 언제? 5월 중순이야. 그래서 5월 22일인가부터 이 판사들이 재판을 시작합니다. 우연인가요, 여러분? 이거 우연일 수 있나요? 자, 아무도 이 얘기는 지금 안 하고 있는데 날짜, 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 야, 저는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가 5월 달에 갑자기 바뀐 걸 보고 이상한데 특별하게 제가 말을 못했어요. 뭐 때문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 타임라인을 쭉 놓고 보니까 와, 기묘한 거야. 다행히 5월 1일 날 이재명 5월 1일 이후에 재판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해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조희대의 해코지가 실패했으니 망정이지. 그게 아니었으면 뭐 이때 이재명 대통령 잡혀 들어간 거야. 예,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와, 조희대 치밀했다, 그죠? 예, 치밀한 놈인 거예요. 자, 이러고도 조희대가 내란 주범이 아닙니까? 윤석열이 진행한 군사력을 동원한 이른바 아주 강경한 강성 쿠데타가 있는 반면에 소위 사법권을 이용한 연성 쿠데타도 있는 거죠. 이 연성 쿠데타의 우두머리는 누구였다고? 조희대였던 겁니다. 조희대는 이 순간까지도 이재명이 더 이상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촘촘하게 박아놨던 거예요. 이 조희대의 계획대로 돌아갔었다면 지난해 11월, 12월 그 사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계엄이 선포됐을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감옥에 간 거야. 이런 수거가 됐겠죠. 그리고 그 직후에 조국 전 대표도 유죄 확정 판결이 나왔을 거고, 그 얼마 지나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확정 판결이 줄줄이 나왔을 겁니다. 다행히 윤석열의 쿠데타가 실패로 끝나고 난 다음에도 조희대의 꼼수는 계속되죠.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권을 박탈시킨 뒤에 검찰이 바로 수사에 들어가겠지. 수사에 들어가면 바로 이 재판부, 영장전담재판부가 이재명을 잡아넣는다. 요 계획이었던 거지. 여러분 이거 와, 흉측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고서는 이런 라인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예? 자, 여기서 박정호 부장판사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 가지고 김혜경 여사 법화 사건과 관련해서 법원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적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150만 원 선고를 누가 했다? 요 박정호가 했어. 박정호.
아직까지 박정호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고 계신데 어저께군요. 리박스쿨 석방시켜준 애가 이 박정호죠. 그죠? 예. 그런데 이 사람이 김혜경 여사의 법카 10만 원에 대해서는 150만 원이라는 벌금형을 때렸습니다. 와, 이씨 개새끼다. 그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정치인이 정치인 부인한테 점심 식사를 냈어. 근데 그걸 가지고 선거법 위반이라고 이 난리를 친 겁니다. 당시 그 식사를 한 사람은 우원식 국회의장 부인이었어요. 뭔데 이거? 그 정도도 못하나? 그 정도도 선거법에 걸린다고? 아니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부인이 밥 한 끼 얻어먹었다고 뭐 바뀌나? 참 바뀌겠다 참.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판사들이 2025년 5월달 같은 날에 일제히 옮겨왔습니다. 네. 그날 만약에 5월 1일 지난 5월 1일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유죄 만약에 파기 자판을 했었다면 5월 25일 날 이재명 대통령은 다른 사건으로 아마 감옥에 가는 것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5월 25일 이모쯤이 되면은 이때쯤에 아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그 선거법 사건 유죄 확정 판결이 났을 거야 아마. 예, 거기에 딱 타임라인 맞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제가 과한가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들 보시죠. 6월 달입니다. 대법원은요, 이화영 부지사 대북 송금 사건을 대선 선고가 난 뒤 이틀 뒤에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요. 이게 5월 29일 날 대법원이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선고를 하겠다. 대북 송금 선고를 하겠다고 5월 29일 날 얘기해요. 그리고 6월 5일 날 실제로 선고를 합니다. 확정 판결이 나죠. 그런데 5월 29일은 뭐 하는 날이다?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 투표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5월 29일 날 사전 투표 첫날 이날 이화영 대북 송금 사건 선고할 거다라고 빵 터뜨린 거야. 이거는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닌가요?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전 아무리 봐도 이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것 같아.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타임라인을 전해드렸습니다. 타임라인이니까 다 팩트죠. 근데 여러분 이 팩트, 제가 전해드린 건 좀 팩트 아닌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구질구질하게 막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설명 안 드리고 그냥 일렬로 쭉 나열만 한다 해봐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거 그냥 의도 없이 이렇게 이게 가능한가요? 저는 아무리 봐도요, 이게 의도 없이 우연히 이렇게 타임라인이 나올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한두 가지가 그렇게 딱 맞아 떨어졌다면 우연의 일치라고 하겠죠. 근데 작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대법원에서 일어났던 일을 일정만 쭉 나열해 봐도요, 기가 찹니다. 이걸 의도 없이 했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과정에서 조이되는 일관되게 계엄, 내란 세력에 동조하고 이 세력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에 내란 진압은 방해하고 있죠. 심지어 내란 진압을 주도하고 있는 세력을 감옥에 보냅니다. 이 의도 없이 가능한가요? 일관되잖아요. 한두 가지가 아니라 제가 쭉 보니까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까지. 17가지가 일관되게 쭉 나열이 되는데 한두 가지는 우연이라 치고요. 이렇게 많은 일들이 몇 달 동안 질서정연하게 일어날 가능성, 우연으로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타임라인은 알고 있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희대의 사법 내란 말이죠. 자, 여러분, 장용진의 이 음모론이라고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과연 음모론일지 한번 맞춰보죠, 우리 한번. 저는 이쯤 되면은요, 공수처가 수사에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8분 지나고 있습니다.